베들레헴에서 숙소를 찾아 헤매는 성 요셉. 마지막 숙소에서 베들레헴까지의 여정은 약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북쪽을 순회한 후 서쪽에서 마을로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나무 아래에서 멈췄습니다. 마리아는 나귀에서 내려 복장을 잘 정리했습니다. 요셉과 성모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몇 분 거리 외곽에 있는 큰 건물로 그녀와 함께 갔습니다. 그 건물에는 뜰과 다른 작은 건물들이 있었고 주위에는 군중이 텐트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다윗의 오래된 조상집이자 한때는 요셉의 가족이 소유하기도 했었습니다. 요셉의 친척이나 지인들이 여전히 그곳에 살았지만 그들은 그를 낯선 사람으로 그리고 그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로마 제국의 세금을 걷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요셉은 성모 마리아와 함께 이 집으로 즉시 갔는데 왜냐하면 새로 도착한 사람들은 먼저 이곳에 보고하고 서류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서류가 없이는 베들레헴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함께 온 어린 나귀는 마을의 바깥으로 나가 평평한 일종의 열린 계곡이 있는 남쪽으로 가 버렸습니다. 요셉이 그 집으로 들어가고 마리아는 안뜰 옆의 작은 집에서 몇몇 여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매우 친절하고 그녀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 여성들이 군인들을 위해 요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허리 둘레에 가죽띠를 두른 로마 군인입니다. 이곳의 날씨는 매우 쾌적하고 전혀 춥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다니 사이의 언덕은 햇살이 가득한데 여기서는 그곳이 잘 보입니다. 요셉은 바닥이 평평하지 않은 큰 방에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누구인지 묻고 있으며 벽에는 두루마리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풀고 그에게 그의 조상과 또한 마리아의 조상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는 그녀도 또한 요아킴을 통해 다윗의 직계 후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건으로 인해 이 나라 사람들은 7년 동안 제대로 등록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서기관들과 고위 관리들이 여러 방에 있습니다. 위층에는 로마 사람들과 많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사인과 사두개인, 제사장, 장로, 그리고 유대인과 로마인, 다양한 관리와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3달 안에 3번에 걸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세 부분은 각각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것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헤롯, 그리고 이집트 근처의 또 다른 왕의 몫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빚을 갚는 데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것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는 돈이 거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돈은 좋은 대의를 위한 명분이지만 권력자들 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곳은 매우 바쁘고 소란했으며 그들은 이제 요셉에게 가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그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서기관들이 성모 마리아를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아내를 데리고 올 필요가 없었다고 충고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 앞에서 이 말을 듣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는데 마리아가 혹시 그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고 생각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건물들이 서로 약간씩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마치 문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벽을 통과했습니다. 마리아는 길 입구에 당나귀와 함께 있었고 요셉은 가장 가까운 집에 가서 숙소를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허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베들레헴은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돌아와 그곳에 숙소가 없기 때문에 마을 안으로 더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나귀 곱비를 잡고 성모 마리아는 그 옆에서 걸었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길이 시작되는 부분에 왔을 때 마리아는 다시 당나귀와 함께 서 있었고 요셉은 이 집 저 집 다니며 숙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또 모두 허사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는데 성모 마리아는 때론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가 가는 집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가는 곳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에게 베들레헴의 다른 지역으로 가자고 하면서 그곳에서는 반드시 숙소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왔던 방향으로 다시 조금 돌아간 다음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집들이 비탈에 씌어져 있는 시골길과 같은 거리를 망설이며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편 집들이 뚝뚝 떨어져 있는 더 한적한 들판과 같은 낮고 개방된 공간으로 왔습니다. 여기에는 헛간 같은 것이 있었고 그 옆에 레몬나무 같은 가지가 퍼진 커다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의 몸통은 매끄러웠으며 뻗은 가지가 일종의 지붕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성모 마리아를 이 나무로 데려와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 후 숙박할 곳을 찾으러 근처 집으로 갔습니다. 당나귀는 머리를 나무 쪽으로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나무에 등을 기대고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넉넉한 흰색 모직 드레스는 띠가 없었고 그녀의 주위를 겹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하얀 베일로 덮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가 그들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참을성이 많고 겸손했으며 희망적인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후 그녀는 마침내 양탄자 위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숙인 채 가슴 아래에 손을 교차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후 요셉은 힘들어하며 그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숙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리아에게 말했던 그의 친구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는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는 이 집 저 집 알아보기 위해 다시 한번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청하는 이유가 그의 아내 때문이라는 것을 말했을 때 그는 더욱 단호하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이 집 저 집 알아보기 위해 다시 한번 갔습니다. 그곳은 한적한 곳이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해가 지는데도 누군가를 오래 기다리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멀리서 호기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그녀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묻기까지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요셉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너무 기분이 상해서 망설이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을 밖에 있는 목동들이 사용하는 곳, 그가 양떼를 몰고 마을에 올 때 자주 갔던 한 곳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곳에서는 쉬고 머물 수는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 장소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종종 그 형제들을 피하여 그곳에서 숨어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설령 목자들이 거기에 온다 해도 그는 쉽게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그들은 거의 그곳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곳에 자리를 마련해 성모 마리아가 평화롭고 조용하게 쉴 수 있도록 한 후 다시 다른 숙소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을 벗어나 마을의 동쪽으로 한적한 길을 따라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마을의 폐허가 된 성벽, 도랑, 제방을 따라가는 길과 같았습니다. 길은 처음에는 약간 올라갔다가 언덕을 지나서는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동쪽, 마을 밖으로 몇 분 거리에 언덕이나 높은 제방에 이르렀는데 그 앞에는 여러 나무가 있는 상쾌한 열린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언덕의 남쪽 끝에는 여러 개의 동굴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이 성모 마리아가 그곳에서 쉬도록 하려는 동굴이 있습니다.